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안 드셨죠?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에 걸쳐가지고 발표를 맡게 된 이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직장을 구한다고 직업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채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안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선배의 조언 이런 컨셉으로 발표를 준비했고 그것들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조금 실무적인 얘기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굉장히 모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만들었다가 새벽에 급하게 수정을 했어요. 제가 이걸 리허설을 해봤는데 이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액션 플랜으로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수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일단 캐리어 워, 인플로이먼트 배틀 해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 구성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전투, 각계의 전투죠. 이 전투를 모두 승리하면 커다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전투에 너무 지역적으로만 매달리지 말고 커다랗게 여러분들이 이제 100세의 인생이잖아요. 100세까지 커다랗게 인생을 설계하는 데서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좀 이렇게 넣어봤고요. 일단은 자기소개를 하면 일단 보안 쪽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월달 얼마 전까지 그 금융보안 실무 담당자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학교에서 이렇게 보안을 가르치고 있어요. 보안을 가르치다 보니까 또 이제 처음 비전공으로 보안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보안을 공부하시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IT나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다가 다시 오신 분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보안을 접하고 보안을 공부해서 뭔가 보안으로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많은 스토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스토리가 있을 거고 그 안에서 각 어떤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해결 방법은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 볼 거고요. 제가 매일경제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100대 기업의 인재상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현재는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특히나 보안에서는 소통과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보안은 비즈니스가 없이는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떤 보호해야 될 보호 대상이나 정보 자산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한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안 관련된 사람들까지 통틀어서 뭐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이 보안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보안을 잘 알고 있고 기술적으로 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보안 통제 방안에 대해서 모두 다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안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비즈니스를 만든 사람 운영하는 사람 그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고객까지 모두 보안의 참여자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통과 협력은 갈수록 비즈니스에서 중요해지고 100대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몸담게 될 보안이라는 직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단단한 반석이 있고 이 걸음이 있어야 시큐리티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예요. 보안도 싹을 틔우고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이나 어떤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지식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안이라는 필드에서 뭔가 이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 성장이라는 워딩은 사람들마다 조금 달라요. 누군가는 기술적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고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누군가는 명예를 얻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여러분들이 외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수련하고 성장하고 이런 거에 모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에 몸담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코멘트예요. 레코멘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고사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몇 가지 그래도 임팩트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육하원칙으로 엮어봤어요. 왜? 어디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언제? 이것도 6가지로 엮어봤는데 첫 번째, 수많은 갈림길이 있죠. 여러분들도 만약 채용 공고도 보시고 보안이라는 어떤 직무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비전공이고 어떤 분은 IT를 전공하셨고 어떤 분은 데이터 통계를 전공하셨고 다양한 분들이 있고 다양한 길이 있는데 해킹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건 동일할 거예요. 맞죠?
보안 관련된 일 하고 싶으신 거죠. 어떤 걸 지키고 싶고 애국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보안이라는 업무를 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예요.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걸 제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안은 굉장히 직업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직과 업을 좀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안으로 월급 받는 그냥 어떤 이런 회사원이 된다 그러면 직과 업을 구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보안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거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직은 뭘까요? 오큐페이션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어떤 본인이 조직 내에서 본인이 뭔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말해요. R&R 같은 거. 어떤 본인의 롤과 어떤 책임. 이게 직이에요. 이건 대체 가능한가요? 내가 만약에 갑자기 사고를 당했거나 내가 갑자기 회사를 못 나가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어떤 포지션, 롤 포지션에 내가 없어. 그러면 대체 가능하겠죠? 다른 사람 채용하면 되잖아요. 내 업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업무를 하면 되잖아요. 이 직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지만 대체 가능한 포지션이다. 하지만 이 업은 뭘까요? 제가 뭐 마스터십이라고 적어놨죠. 장인정신. 뭐 이런 걸 원해요. 업을 정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보안이라는 직무군을 가지고 어떤 업, 어떤 산업에서 어떤 마스터십을 가지고 기여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나는 자동차 분야에서 현대기아나 BMW나 볼보 들어가서 자동차 관련한 센서나 자동차 관련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머신러닝 관련된 기법에 관련한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라는 걸 나의 마스터십으로 삼을 수 있어요. 또는 누군가는 어떤 생산 설비나 어떤 공장 이런 데서 이제 스마트 공장, ICS, 스카다 보안 이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보안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스터십이에요. 보안을 하되 나의 업을 정하고 그 비즈니스를 잘 알고 그 비즈니스 안에 위협이나 위험들을 식별해서 안전하게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보안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넣어봤고요. 이 직과 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흔히들 이렇게 SDLC라고 들어봤죠?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라이프 사이클.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뭐 테스트하고 폐기하는 단계, 일련의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보안이라는 롤 포지션들은 만들어져 있어요. 기획할 때 이제 보안을 기획하고 안전하게 설계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개발할 때 안전하게 보안 제품을 개발하고 시큐어 코딩을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운영할 때도 악성 코드 분석이나 포렌식이나 그리고 보안 관제나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하는 직군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활용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들을 안전하게 폐기하고 이전의 상태로 롤백하는 이런 복원에 관련된 이런 롤도 있고요. 전체적인 기업에서 보안 담당자를 하거나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통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보안의 직군이죠. 보안의 직군.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보안에 직군이 있는데 보안 직군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회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수아에서 선배들이 만든 사이트예요. 그때 제가 같이 그 프로젝트를 했는데 세큐리티 컴퍼니 가이드 맵이라고 해서 있는 회사들, 보안 회사들이 대체 얼마나 있을까? 너무 정보가 많은데 이 정보들을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보안 분야에 맞춰져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예요. 이거는 나중에 장표가 공개되니까 여기 있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나는 컨설턴트를 하고 싶은데 컨설팅은 하는 회사는 몇 개나 있지? 거기 초봉은 얼마나 되지? 초봉은 이제 뭐 자플래닛이나 이런 데 기준으로 했고 거기에서는 어떤 걸 다루지? 그리고 회사 위치는 어디고 복지는 얼마나 되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탑3 안으로 가고 싶은 회사를 좀 선택해 볼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처럼 보안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보안에 관심 있는 부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을 한다면 경력이 없더라도 신입이더라도 그래도 강점이나 어떤 자기만의 어떤 특이사항 같은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비즈니스를 나열해놨어요. 이거 왜 중요할까요? 아까 말했죠. 업을 구분하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그래도 가장 잘 알 수 있는지. 저는요. 보건에 관련한 사회복지 관계망에서 어떤 정보에 관련된 정보 시스템 보완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예술, 엔터테인먼트 해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기, 가스,
뭐 증기, 수도, 지능형, 전력망에 관련한 보안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안만 잘해서는 자기만의 특이사항이나 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기보다는 보안과 관련한, 아까 말씀드렸죠, 비즈니스 위에 보안이 있었죠. 어떤 비즈니스를 알고 그 비즈니스에서 생겨난 특이사항, 이슈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셔라 라는 점에서 서비스를 조금 공부하셔라 라고 제가 넣어본 거예요. 또 두 번째요. 무엇이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열의 아홉이에요. 특히나 보안은 굉장히 간절해요. 굉장히 갈급해요. 와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이제 뭐 하다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정말 시켜만 주시면 보안 열심히 하겠고요. 보안에서 저는 정말 애국심과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저는 야근도 불사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는 보안 전문 업체와 일반 기업에 구분을 두지 않고 취업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보안 전문 업체로 갈 수 있는 테크트리와 일반 기업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약간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안 전문 업체는 어떤데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보안 업체? 컨설턴트, 디지털 포렌식, 개발, 운영, 관제, 굉장히 다양한 아까 봤던 직군들이 있죠. 이런 직군들을 업으로 삼는 데가 보안 전문 업체예요. 보안 전문 업. 이 이외에 일반 기업, 아까 제가 봤던 비즈니스 분류표, 여기에 있는 그냥 일반 기업들 내에서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보호팀,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련된 법률을 어떻게 만족하는지 이를 감시하는 뭐 준법 감시, 개인정보 보호 부서, 소비자 보호 부서, 이런 이제 보호자 들어가는 곳이 모두 기업 내에서 안전한 정보자산 보호하기 위한 만들어진 조직들이에요. 이런 조직들은 보안 전문 업은 아니죠. 그쵸? 전기, 가스, 아니면 아까 엔터테인먼트, 협회 이런 데서 보안을 하는 하나의 단일 조직이에요.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무엇이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요. 무엇이든. 이 사람들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대요. 저는 다 해봤어요. C, 자바, C++, C샵 다 해봤대요. 그리고 저는 DB도 다뤄봤고요. 그리고 저는 뭐 개발도 잘하고요. 보안 솔루션도요. 오픈소스로 만들어가지고 다뤄봤어요. 무엇이든 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강점을 가지고 본인이 잘하는 분야,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무엇이든 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신입인데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분야, 열심히 기여한 분야는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야가 있는 사람을 선호해요. 그리고 시켜만 주시면 일을 신입이 간다고 해도 시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본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식별하고 그 일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게 키워왔던 능력들을 어떻게 어필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야근하고요, 주말 나와서 하고요, 2436으로 저는 근무하겠습니다. 24시간 365일 전 나오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나오면 안 돼요. 그쵸? 지금 주당 근무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 PC도 꺼져요. 이제 좋은 회사 가면 PC 오프 6시 되면 컴퓨터 꺼져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그 업무를 하는데 가장 가성비 높은 활동, 그리고 내가 다른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더라, 효율적인 방법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찾아가는 이런 학습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겠다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보안 산업을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정보 보안,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 벤더사 또는 이 벤더사의 제품들을 운용하는 이런 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죠. 보안 컨설팅이나 유지관리, 보안 관제, 그리고 교육이나 훈련이나 인증 서비스들,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보보호 백서라고 매년 발간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타깃으로 해야 되는 보안 전문 업체의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보안 전문 업체가 아니야, 그냥 가고 싶은 회사. 1위가 네이버래요. 그리고 요새는 뭐 카카오, CJ, 아모레,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건 그냥 일반 기업이에요. 일반 기업에 보안이 있는 거죠.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보안 전문 업체를 가기 위해 하는 노력과 약간 달라요. 보안 전문 업체는 진짜 그 회사를 잘 아느냐, 그 회사의 제품을 잘 아느냐, 그 회사를 타깃으로 하고, 그 회사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어떤 금융 업권이나 어떤 자동차 업권이나 철강 산업이나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원하겠죠. 하지만 여기는요, 다양한 산업군의 이해나 보안 기술에 대한 이해나 러프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인 정보 관리 체계를 모두 원할까요? 일단 가장 원하는 건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특성, 여기서 생겨나는 위협, 그쵸? 여기서 지켜야 되는 정보보호 법령이나 인증체계, 이런 것들, 네이버만의 고유한 것들을 원해요. 여러분도 네이버에 대해 공부하셔야겠죠. 인터넷 비즈니스 공부하셔야겠죠. 지켜야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망법, 시정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 전문 업체를 가기 위해서는 그 회사를 정해서 내가 잘하는 분야, 네트워크를 잘한다, 네트워크 보안을 잘한다, 네트워크 보안을 벤더사를 갈지, 네트워크 보안 인증이나 네트워크 보안 컨설팅을 하는 업체를 갈지, 이런 것들 좀 타겟팅해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런 그냥 기업에 갈 때는 기업 분석을 하시는 거죠. 기업 분석을 해서 가고 싶은 회사의 정보, 비즈니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그냥 이거는 대기업 가기 위한 노력과 비슷해요. 보안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냥 대기업에 취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세 번째예요. 여러분들 채용 공고를 보시다 보면 보안 뉴스에도 매주 올라오죠. 채용 공고 보시다 보면 뭘 봐요? 신입, 경력. 경력. 나는 갈 데가 없구나. 술 마시러 가요? 아니죠.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 신입 경력 또는 경력만 또는 신입만 뽑는 게 있어요. 하지만 보면 항상 이 카테고리가 있어요. 필수 요건과 우대 요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난 우대 요건. C사 C습, ISMS 27001, ISMS PIMS, 인증기사 자격증이 없어. 난 틀렸어.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죠. 우대 요건은 우대 요건이에요. 하지만 신입한테 그런 경력을 요구하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필수 요건이 맞는다고 하면 도전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들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는지, 고민해 봤는지, 그것들을 분명하게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도전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트워크 보안 업체에서 경력직을 뽑아요. 근데 신입도 뽑아요. 우대사항에 각종 자격증이 나열되어 있지만 나는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동아리에서 프로젝트도 해봤고요. 네트워크 보안을 공부하기 위해서 또 개인 프로젝트로 수화해서 어떤 활동도 해봤어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트워크 관련된 공부도 이런 것들도 해봤고요. CCNA도 공부를 해봤어요. 이런 부가적인 또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들을 찾아서 내가 어떤 것들을 노력했는지를 어필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는 연습이 돼 있으시다면 도전해보세요. 우대 사항이니까, 우대. 이게 반드시 합격을 전제로 하는 요건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할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업무가 있고 하고 싶은 롤 포지션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포렌식 수사도 하고 싶으시죠? 저도 하고 싶어요. 침해사고 대응도 해보고 싶으시죠? 악성코드 개발도 해보고 싶잖아요. 해보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정보보호 분야는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능력상, 여러분들의 능력을 탓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능력상, 제 능력상 할 수 있는 것들,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다 달라요. 근데 그것들을 아직 모를 뿐이에요. 왜 모를까요? 한 번이라도 내가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누구한테 물어본 적이 없거든.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남한테 나 이거 잘 몰라요, 가르쳐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거든. 나는 책을 보고 공부하면 이게 다인 줄 알거든. OSI 7레이어로 공부하면 어프스트 엔들피만 배우면 나는 7레이어로 완성했거든.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내가 강점과 단점을 잘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잘 모르는 것들을 내비치기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게 뭐예요? 성장과정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활동사항, 직무 역량과 입사 후 포부, 누구나가 다 적죠. 여기서 적어보신 분, 한 번에 난 적어봤다. 5줄 이상. 갑자기 5줄 이상 하니까 손을 내리네? 적어봤다. 안 적어보신 분은 왜 안 적어봤어요? 쓸 게 없어서.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쓸 일이 없어서, 나는 아직 1학년이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나의 약점이 뭔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가장 좋고, 내가 뭘 잘하는지, 그나마 내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서 이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지침으로 삼기에 가장 좋은 방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4학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취업이 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은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장과정 쓸 때 보통 뭐 쓰나요? 나 이남일녀의 장남으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동생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이런 거 쓸 거예요? 아니죠. 삶의 좌우명이 뭔지,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학교 생활은 어떤 식으로 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삶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을 했고, 그 삶의 방향이나 삶의 좌우명이 우리 회사가 원하는 어떤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과 합치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게 이 성장 과정이에요. 그럴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지원 동기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회사에 지원을 했어요. 시켜만 주시면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시작해요. 보지도 않겠죠. 우리 회사를 알아봤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 대표가 누군지,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 회사 가장 최근 보도자료에 어떤 게 올라왔는지, 우리가 지금 수출을 했는지, 수입을 했는지, 컨설팅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만드는 회사인지, 적어도 최소한의 기업 분석이나 뉴스 자료는 찾아보는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그 회사를 지원하는데 어떤 매력이 있었냐. 네이버 굉장히 복지가 좋고요, 연봉도 많이 주고요, 굉장히 미인들이 많은 회사로 소문났기 때문에 전 지원합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네이버 비즈니스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다양한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고, 유럽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확대된 어떤 글로벌 영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원합니다. 말이 되죠? 기업 분석을 하시라.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나서 지원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적어요. 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이거 하나 적어놓으면 어디다가 써요? 100여 군데 기업에 보낼 수도 있어요. 10군데에 보낼 수도 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소개서가 떨어지는 이유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 비즈니스에서 내가 이해를 했고, 매력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직무와 관련이 있는 노력들을 했는지, 그게 지원 동기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에는 기업 분석에 대한 내용, 지원 동기나 직무 관련성을 충분히 서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성격의 장단점이에요. 저는 그냥 우유부단하고요. 저는 그냥 가끔 충동적이에요. 때릴 수도 있어요. 이래서 강점, 약점 뭘 적으실 거예요? 내 강점이 있는데 꼼꼼하고 요약을 잘하고 타자가 빨라요. 보고서를 잘 씁니다.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이에요. 내 강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데 나의 타자 속도의 빠르게 기준은 500타야. 누구 보기에는 800타야.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충분히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충분히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업무, 이 회사에서 만약에 침해 사고 분석 또는 침해 사고 대응에 대한 포지션을 뽑았어요. 근데 침해 사고 관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 일어나면 초동 조치해야 되죠. 초동 조치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확산 방지 활동하고 나서 재발 방지 활동도 하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겠죠. 이런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흔적들이나 활동했던 기록들을 남기는 게 중요하겠죠. 남겨서 누군가한테 보고하고 누군가한테 분석을 하고 누군가한테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러려면 뭐예요? 서류 작성해야죠. 레포트 작성해야 돼요. 충분히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업무와 연관성 있게 어필하느냐가 여러분들은 중요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몰라요. 그거 상관없고요. 저는 무조건 그냥 책임감이 강하대. 무조건 책임감이 강하대. 애국심도 강하대. 그런 건 강점으로 연결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약점이 있다. 본인의 어떤 약점이 있다면 이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활동사항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왜? 전 활동한 게 없거든요. 전 군대 갔다 와서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특별한 경험을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 특별한 경험은 누구나가 있어요. 그걸 그리고 어떤 본인의 어떤 업무 연관성이나 직무 관련성으로 연관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없다.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한 거지. 하지만 그러면은 어떤 활동들을 해야겠죠. 활동들을 하는 노력들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제 그 경험을 하는 도중에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개선책을 내놨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봤는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할 때는 정량적이에요. 내가 며칠, 일주일짜리 프로젝트를 하루에 2시간씩 걸쳐갖고 10시간에 걸쳐 했는데 이 프로젝트 분량은 뭐 레포트 20장짜리였는데 그 중에 내가 맡은 역할은 PM이었고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들을 했다. 구성원은 5명이었고 4명 중에 1명은 말을 안 들었다. 이 사람을 내가 밥을 많이 사줘서 무사히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좋겠죠. 직무 역량이에요. 이 직무 역량은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셨던 보안에 대한 지식, 이 포지션에 맞는 지식 이런 것들을 마음껏 서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임팩트 있게 서술하셔야겠죠. 나는요 뭐도 했고요, 뭘 잘하고요, 뭘 좀 못하지만 그래도 해봤고요. 이걸 막 나열식으로 적는 게 아니라 임팩트 있게 저는 금융보안 분야에서 그래도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주로 준비했던 인재입니다. 또는 디지털 포렌식 중에서 메모리 포렌식을 주로 했던 포렌식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있고 본인을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야겠죠. 그 포지션이 본인이 캐릭터로 만든 포지션하고 맞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죠. 누군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다르고 어다르고 지금 저한테 자소서를 쓰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소서를 쓴다기보단 본인들의 경험을 직무와 업무와 비즈니스와 연관성 있게 적으시라는 거예요. 너무 연관성 없게 적지 말고 중구난방으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직무의 적합성이에요. 침해 사고 대응을 뽑는데 포렌식을 막 적어놨어요.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뽑는데 여기다가 벤더 개발을 막 적어놨어요. 맞지 않는 직무 관련성보다는 관련성 높은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위해서는 이 직무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그런 것들은 이미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이런 곳에서 직무에 관련한 가이드가 잘 나와 있어요. 보안 직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 직무에선 어떤 능력들이 요구되고 어떤 역량들이 요구되고 어떤 자격증이 구비가 되면 좋고 이런 것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입사 후 포부 어떻게 오실 거예요? 들어가서 저는 신입인데 무슨 입사 후 포부가 있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는 1개월 후에는 내가 회사의 문화를 적응하고 선배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3개월 후에는 내가 그래도 한 분야에서 그래도 보조로서 업무를 맡을 수 있고 6개월이 있어서는 적어도 제가 하나의 프로젝트나 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 있어서는 그것들을 제가 1년 동안 배웠던 것들을 난리지로 어떤 난리지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한번 발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배웠고 회사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신입사원의 눈높이에서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라는 등 본인들이 입사 후에 어떤 것들을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기술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기여 방안. 회사는 학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뭘 배우겠다, 뭘 느끼겠다, 뭘 가져가겠다 보다는 내가 회사에 기여하고 내가 회사를 통해서 배웠던 부분들을 회사에 다시 전파하고 회사에 확산하고 회사의 문화에 조성에 기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뭐예요? 회사는 내가 돈을 줬으면 우리 회사 얘가 돈을 받고 어떤 걸 줄 것인가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시라는 거였어요. 자기소개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보고 집에 가서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거기에 대한 건 제가 마지막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인터넷진흥원에서 나온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는 NCS 기준표예요. 여기에서 정보보호 분야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정보보호 관리와 운영, 그리고 정보보호 진단과 분석, 그리고 보안사고 분석 진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나와 있다는 건 뭐예요? 정량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나 해야 하는 아레날, 롤과 책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어떤 보안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모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보안이라는 직무군도 엄연하게 하나의 롤로, 포지션으로 굉장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업무 잘 몰라요. 신입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력은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요. 인사 담당자를 통해서 인사 면접 보시죠. 그리고 보안 실무 담당자를 통해서 실무 면접도 보실 거예요. 근데 인사 담당자가 보는 어떤 시각이랑 보안 담당자가 보는 시각은 매우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는 인사 따로 실무 따로 준비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도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인사 담당자를 패스하기 위한 공부인지 보안 실무 담당자를 패스하기 위한 공부인지 그냥 몰라요. 그냥 나는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이게 다르다는 거. 어떤 게 다르냐면 인사 담당자는 보통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학습을 하기 위한 배경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봤던 사람이 공부도 하겠죠. 보안은 뭐예요? 굉장히 많은 걸 배워야 되고 계속 서비스는 변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이다, 어떤 서비스의 혁신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새로운 IT 개념들이 들어오는 분야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학습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내가 플랫폼이 되어 있는지. 그렇기 위해서 영어도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 학점도 보는 거고 학교도 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기존 지식을 내가 아는 거와 새롭게 들어온 이것들을 엮어서 새로운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가면 되겠죠. 빠르게, 핵심만 간단히.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요? 시험 기간에 들이닥치면 핵심만 간단히 요약해서 여러분들 점수 다 잘 맞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사에서 주로 보는 거는 기존 지식을 엮어서 어떤 새로운 개념들을 이해하고 스스로 실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호해요. 보안 담당자는요, 지식을 보죠. 보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는 보겠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고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있는지, 새로운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지를 고민할 거예요. 근데 공통점인 게 있어요. 보안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기존 지식, 기존의 보안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엮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해요. 서로 방향은 다르지만 뭔가 스스로 실행한다는 차원에서는 비슷하죠. 이런 게 있어요. 하브루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브루타? 그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하브루타라는 학습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를 통해서 그 효과성을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데요. 강의 듣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죠. 강의 듣기는 굉장히 적어요. 효율성이. 5%예요. 읽기. 시청각 수업 듣기. 강의 보기. 굉장히 다 낮아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토익. 뱉어보는 거예요. 말을 해보는 거예요. 틀리든 맞든 내 의견을 얘기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는 거. 그리고 서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은 뭐예요? 설명이라는 것 자체는 이 사람을 설득하는 거죠. 이 사람을 설득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의 배경 지식을 이해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의 개념을 알아야 되죠.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굉장히 모호하고 뜬구름처럼 얘기해야 돼요? 아니죠.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 간의 워딩, 단어가 서로 간에 통일된 단어를 써야 되죠. 그리고 싱크를 맞춰야 되잖아요. 싱크를 맞춰야 돼. 이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렇죠. 그리고 애매한 것들은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되고 어려운 개념들은 쉽게 풀어서 얘기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서로 설명하는 도중에 쌓아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해요? 아까 말했듯이 기존 지식들을 엮어서 새롭게 순화하고 새롭게 엮어서 스스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런 하브루타나 본인들이 말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미. 너무 많은 지식들이 안에 있어. 하지만 그것들을 1분이라도 설명해 보고자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요. 이거는 어택 트리 모델이라고 어떤 공격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에요. 어택 트리 모델. 이거 왜 써요? 어떤 공격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설계할 때 이 하나만 대응하면 돼요? 온라인 뱅킹 시스템이 공격당했어요. 온라인 뱅킹 시스템 안전하게 하면 돼요? 아니죠. 어떤 피싱 공격이나 악성 코드나 그쵸?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이나 웹이나 다양한 어떤 공격 방법들이 합쳐져서 결론적으로는 온라인 뱅킹 시스템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거죠. 개인정보 유출된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트리 모델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뱅킹 시스템 공격이 디바이스 컨트롤, 어떤 디바이스가 어떤 제어권이 넘어가고 그리고 크리덴셜, 어떤 이 사람이 정확한 권한이나 이 사람의 어떤 접근 통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넘어가고 그리고 뭐예요? 뭔가 불법적인 접근이 있었고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짜 페이지를 만들고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고 하는 행동들을 엮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다다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피싱 어택이 뭔지는 알죠? 기존에 알고 있어요. 소셜 엔지니어링, 사회공학 뭔지 아시죠? 다 알고 있어요.
페이크 웹페이지, 가짜 웹페이지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모두 엮어서 온라인 뱅킹 시스템에 사건 개요로 엮기에는 힘들어요. 왜 그래요?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설명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을 엮어서 쉬운 지식들을 엮어서 뭔가 의미 있는 정보로 이런 무의미한 데이터들을 엮어서 유의미한 정보로 전달하기 위한 연습들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것들이 업무와 관련 있고 내 직무의 강점으로 연결되면 가장 좋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리고 5번째예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해킹 공격이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코드 감염이 어떤 굉장히 고도화된 제로데이 어택이나 올드데이 어택 그리고 어떤 잘 만들어지고 교묘한 APT 공격 이게 더 굉장히 피해 영향도나 사건 건수가 많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개발자가 실수해서 보안 담당자가 졸아서 RM-RF 누가 잘못 쳐서 이런 게 더 클까요?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실수, 인적 보안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실수나 사람이 잘 알지 못해서 생기는 장애나 사고가 굉장히 더 많아요. 보안의 가장 큰 홀은 어설픈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에서 보안이 뚫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아는 지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말해봐야 돼요. 말하고 여러분들 미움받을 용기 읽어보셨어요? 욕 좀 먹으면 어때요? 틀리면 어때? 그 계기를 빌어서 나는 그걸 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말이 사실인지 팩트인지 아니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또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다고 들었어요, 이런 말들은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또는 이건 분명하게 제 의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생기는 거고 보안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면접장이든 업무에서든 반드시 구분해서 말할 줄 아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라고, 그게 보안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뭐예요? ICBM이죠.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IoT라는 어떤 큰 플랫폼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가상화된 스토리지에 직접해서 이거를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하고 이것들을 고객한테 또는 사용자한테 제공하는 디바이스로 모바일이나 생체 인식이 활용이 되고 있죠. 이게 ICBM 플러스로 이제 블록체인이나 AI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어요. 여기 내에서 또 보안이 생겨나죠. 또 뭐예요?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할 때 있어서 컴퓨터는 출력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코딩을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있는 알고리즘과 코딩 능력을 가지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아웃풋을 내는 거예요. 거꾸로 데이터와 출력 결과, 이미 있는 출력 결과들, 빅데이터죠. 빅데이터와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를 통해서 뭘 만들어내요? 어떤 특성적인 공통적인 특성이나 어떤 알고리즘, 패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해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머신러닝 시켜서 인공지능화하는 것들이 인공지능이죠.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이런 다양한 IT 메커니즘에서 여러분들은 핵심 정보를 요약하고 추출하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학습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삼아야 되는 이런 교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데이터, 이미 많은 누가 만든 선배들이 만든 보안에 대한 지식이나 책이나 산출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본인의 알고리즘을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걸 그냥 보고 출력 결과네? 이것만 보고 땡이 아니라 남들이 만든 출력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의 알고리즘을 만드셔라. 여러분들이 학습 플랫폼을 만드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 뉴 데이터, 뉴 출력 결과가 오더라도 나만의 알고리즘으로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하게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방대한 데이터를 알고 있는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구글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 정보의 범람 속에 있기 때문에, 홍수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정보가 없지 않아요. 알고리즘이 중요한 거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웬이에요. 그래서 숨가쁘게 왔지만 몇 시간 됐지?
네, 좀 시원시원한데요? 이건 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때마다 이제 등 스매싱을 하면서 힘내! 화이팅! 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수백 번 동안 이상적인 계획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준비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요. 졸업한 후에 모든 준비가 된 후에 전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정작 실행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한테 어떤 걸 바랄 수 있어요? 실행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계획의 오류는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걸로만 파악할 수 있어요? 테스트. 이 테스트는 뭐예요? 실행이에요. 이 정글짐을 제가 왜 넣어놨냐면 이 정글짐이 하나하나의 경험들, 하나하나의 오류 데이터들이 모여서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은 실행하면서 그 실행이 다음의 실행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것들을 계획에서는 반영할 수 없어요. 왜냐? 발생하지 않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획을 설계하실 때는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를 반영한 그 다음 결과, 그 다음 계획을 설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 없이는 반드시 이상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여러분들은 너무 듣는 게 많아요. 귀가 얇아. 카더라 통신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아요. 선배가 어디 회사는요 너무 야근이 많대요. 어떤 후배가요 어떤 형한테 들었는데요, 그 형의 친구의 친구가 거기 다닌대요. 그런데 거기 되게 팀장이 악질이 높대요. 악질이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준비하시는 거를 포기하고, 또는 계획을 변경하고, 또는 아니면 다른 계획을 또다시 설계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정보보호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수학까지 오실 정도의 적극성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면 더욱더 정보가 많을 거예요. 더 많이 찾아볼 거고, 카페도 가입하실 거고, 단체 카톡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그널이라는 드라마 한번 보셨나요? 보신 분? 드라마를 안 보네. 공부하느라 바쁘셔가지고. 저 시그널이라는 걸 요새 2015년에 했던 거예요. 정주행하고 있어요. 요새 정주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이에요. 1989년도. 1989년도 맞나? 9년도. 이 사람들이 2015년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살인사건, 여기서 그 살인사건을 미제로 남아요. 그래서 이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둘이서 무전을 주고받아요. 근데 과거가 바뀌면 미래가 바뀌어요. 과거가 달라지면 미래가 달라져요.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행하고자 했던 계획들, 했으면 했을 거, 그거 할 걸 했던 그런 후회들, 이런 것들이 다 과거예요. 이런 과거들이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과거가 달라졌는데 살인미 수범은 잡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죽어요. 과거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내진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과거를 바꿔서 미래를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이 드라마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했을 걸, 할 걸, 했던 것들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쪽으로 됐을 수도 있어요. 시간 절약되고 낭비하지 않고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경험 쌓고, 그리고 내가 후회하지 않고, 그러므로 해도 더 나은 쪽으로 계획을 바꾸고, 이게 더 좋은 쪽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걸, 후회, 하지 말 걸,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뭔가를 변경하시고 뭔가를 달라져 보세요. 그래야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why, where, what, who, how, when 해가지고 여기서는 직과 업을 구분해라. 여기서는 전문업체와 일반 기업의 어떤 준비를 좀 다르게 해라. 그리고 필수사항과 우대사항, 이것들 좀 구분해서 준비해라. 그리고 인사와 실무는 보는 게 다르지만 여러분들 학습 플랫폼을 만드는 데는 동일하다. 그리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계획하지 말고 실행해라. 실행에 어떤 틀렸던 오류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반영해서 계획을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좋은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바꿔나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짧게
선배의 조언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죠. 순해요, 친구들이 많아요, 귀여워요, 저는 이뻐요, 공부를 잘해요.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면 약점을 보완할지 강점을 강화할지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르는 것을 꺼내어 놔라. 자신 있게 미움받을 용기 가지고 꺼내놔세요. 자꾸 꺼내놓고 말씀하세요. 내가 틀리지 않을까? 저도 영어를 되게 못해요. 외국 갔는데 막 영어를 하려는데 이게 그치,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고 문법이 맞나? 이게 의문문으로 하려면 동사가 앞으로 가고 조동사가 또 와야 되고 뭐 이렇게 자꾸 이 늙은 세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그런 거에 개념치 마세요.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모르는 것을 꺼내어 놓음으로써 나에 대한 분석을 하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좋은 회사 가고 싶죠? 좋은 회사 가고 싶어요. 외적으로 굉장히 막 사원증 걸고 맛있는 거 먹고 워라밸 좋은 회사 가서 6시면 퇴근해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회사는 대기업부터 시작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으로 가서 거기서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오류 데이터가 없잖아요. 실패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간판이 어떤 전문성이나 여러분들의 핑크빛 미래를 보장하진 않아요. 도전하시고 생각하시고 나와 회사와 비즈니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분석하는 학습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길러지는 거예요. 좋은 회사 다닌다고 전문가는 아니죠. 누구나가 알고 있지만 누구나가 믿고 싶지 않아 하죠. 좋은 회사 가면 전문가이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수를 갈아야 돼요. 마음속엔 항상 간판 뒤에서는 나는 항상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갖고 보안에 관련된 핵심 이슈를 파악하고 계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이나 법 제정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새로운 공격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거죠. 아카데믹한 내 이론이 있고 프랙티컬한 이론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OSI 7레이어 그리고 내가 직접 랜선 꼬아가면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랜선 하나 꽂았던 이런 서버 작업들 굉장히 다른 성격의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어떤 그 롤 포지션의 업무하고 현실은 너무 달라요. 다른 게 당연해요. 근데 이것들에 대한 괴리를 겪고 멘붕 겪을 필요가 없어요. 모호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려운 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기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프랙티컬한 것만 기른다고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고 아카데믹한 것만 계속 공부한다고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공부한 이론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이런 수치적인 데이터들이 합쳐져야지 이런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능력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와중에 제가 겪었던 사례들이나 제가 알고 있는 기반 지식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경험이 없다면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신입은 어디 가서 경력사 해요? 경력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신입은 계속 시험 못하네요. 경험할 수 없다면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제가 오늘 팁이에요. 보안 입문을 위해서 오픈소스래. 오픈해서 구글에서 그러니까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37가지 정도 추려봤어요. 취약점 진단이나 모이해킹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거나 유관된 업무를 하실 때는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해설서 그리고 국가정보보호 실무기술 편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금융보안에서 나온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 다 무료로 검색하시면 볼 수 있는 자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 분야예요.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해설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그리고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그리고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과 유럽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를 정의하고 있는 GDPR 이것들도 반드시 봐야겠죠. 여러분들이 글로벌하게 어떤 교역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에 가시길 희망하신다면 반드시 이 GDPR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시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보안 분야예요. 금융보안에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이라는 특수한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를 모두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설서와 가이드라인 그리고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또는 벌어졌을 때 침해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흔적이나 어떤 로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한 준비도 그리고 인증 기준이나 금융보안에 대한 정기 간행물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노력들이 업무 연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체계 분야예요. 관리체계는 정보보호 사전점검 해설서라는 것과 있고 인증제도, 그리고 인증심사원 자격검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내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ISMS를 굉장히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PIMS도 마찬가지고, PIMS 인증제도 안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가이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프랙티컬한 이론들, 프랙티컬한 경험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암호 및 개발 분야, 그러니까 암호는 암호이용 안내서와 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안내서, 그리고 취약점을 구분해 볼 수 있는 보안 약점 진단 가이드부터 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보안 가이드나 요새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체계를 노린 어떤 이런 공급망 공격이나 업데이트 체계를 공격한 공격들, 이거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최근의 보안 트렌드하고 연결지어가지고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팁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거고, 그리고 신기술 분야예요. 신기술 분야도 가이드라인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는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IoT 공통보안 가이드나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 그리고 모바일 오피스 정보보호 안내서, 그리고 바이오 정보보호, 생체 정보에 대한 내용들,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스크립트, 여기서는 이제 취약점 진단에 쓰이는 스크립트나 활용 방법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그 보안 이슈에 대한 관심을 저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봐요. 근데 이 피들리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PC에서도 이렇게 각종 보안 뉴스들을 피드로 당겨가지고 즐겨찾기처럼 당겨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크롤링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 던져줘요. 그럼 내가 이제 많은 보안 매체들이나 보안 기사들이나 정보들을 수집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무료예요, 무료. 무료로 볼 수 있고 얘는 모바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앉으나 서나 눈 뜨자마자 애기 보다가 드라마 보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최신 보안 이슈가 뭐 있는지, 핵심 키워드는 어떤 것들인지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이슈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과거를 바꾸지 않으면서 미래를, 굉장히 핑크빛 미래를 기대하는 건 미안하지만 정신병 초기 증세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뭔가 느끼셨다면 지금 가서 하셔야 되고요. 어제 뭔가 하지 않았다면 오늘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궁금한 거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